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뉴스를 보시다 보면 안타까운 뉴스를 좀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동탄이나 아니면 경남 창원, 충북 청주에 좀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매매가 하락이나 전세가 하락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매매 시장에서 안 팔리니까 이렇게 법원 경매로 처분을 하는 거죠. 그럼 경매 시장에서 더 비싸게 낙찰이 되느냐? 아니죠.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되니까 투자자였던 본인도 당연히 손실을 입게 되고 그 안에 사시던 그 수많은 세입자분들도 당연히 피해를 보시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청주에 있었던 사례를 들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었는지, 저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보통 학원이나 아니면은 동호회 같은 데 가서 뭐 7주나 5주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뭐 민법적인 거나 뭐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 아니면 건축물 대장을 체크하는 방법 이런 걸 다 배우니까 부동산을 이제 안전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자신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험한 물건들은 내가 안 사면 되고 안전한 물건은 내가 사면 되겠다. 근데 뭐 은행 예금이자나 적금이자보다는 훨씬 더 세니까 일단 당장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몽땅 부동산에 쏟아 부어야지.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 부동산이라는 이렇게 동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발톱만 보는 수준인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3, 4년 차가 됐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부동산이 대세 상승했죠.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사놓은 것들이 다 운 좋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신의 실력이 좋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내 실력이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수익을 많이 얻은 상태예요. 자신감이 크게 차오른 상태죠. 그 다음 이런 분들이 5년 차가 됐어요. 그러면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좀 자만심에 더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나의 사고 팔았던 경험담을 초심자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좀 존중받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초창기에는 1, 2년 차 때는 이렇게 발이나 다리를 보고 되게 무서운 동물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이런 그냥 도롱뇽 이구아나 뭐 이런 동물이었네. 뭐 그냥 집에 가서 키워도 되는 정도의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게 부동산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을 쉽게 보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작은 동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수도권 중에서도 어디는 많이 올랐고 어디는 좀 적게 올랐고 지금은 냉각기를 맞고 있죠. 또 어떤 지방은 오르고 어떤 지방은 내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좀 현실 예측이 많이 어려워진 상태에서는 본인이 실력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2, 3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넘어가고 있는 이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내가 이구아나라고 생각해서 뭐 집에서 조그맣게 키워보려고 애완용인 줄 알았던 이런 동물들이 알고 보니까 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5년 동안 열심히 그냥 투자를 하면서 나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더 빚이 많이 쌓이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동탄이나 창원이나 청주에서 많이 일어났었는데 청주의 사례를 좀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주가 뭐 나쁜 도시라서 그렇게 투자자가 이렇게 쓰러져 가진 않았어요. 제가 청주를 가다 보면은 이제 수도권 쪽에서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청주 IC를 따라서 휴암동 삼거리를 지나게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플라타너스 나무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이쁜 가로수길이 마주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져요. 들어가면은 나를 굉장히 환영해주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이 충청북도 청주시라는 곳은 이 좀 지도를 축소해서 보면 자, 좌측으로는 이렇게 천안시, 아산시도 가까이에 있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에 세종특별시도 있고 대전광역시도 가까이에 있어요. 입지로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도 이렇게 관통을 하고 기존에 청주역도 있었는데 여기에 오송역 KTX도 들어왔죠. 여기에는 이제 바이오 단지가 있어가지고 고급 인력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쪽에는 청주 공항도 있고 그리고 오창 과학단지도 있어요. 청주시에 위쪽에 보면 뭐 테크노폴리스 일반 산업단지도 있어서 일자리도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여기가 왜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무덤이 되었느냐?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관광버스를 타고 가서 막 매입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일단 청주시는 좀 4개의 구로 나눠져 있는데 좀 상당구, 좀 흥덕구, 그리고 요 아래 보면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법원이 있는데 보통 지방에서는 이 법원 근처가 학군이 좋아요. 그래서 그 법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치가 높은 편이죠. 이쪽에도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이쪽은 이제 서원구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기사에 많이 나왔던 곳이 청주시에 율량동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그 아파트들은 일단은 임대 아파트거든요. 임대 아파트는 임대 사업자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최근에 1년 동안 100건 정도 넘는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것들을 일반인들이 낙찰을 못 받으니까 임대 사업자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저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지역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는 게 더 크니까 여기 이쪽에 청주지방법원 근처에 요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그 대부분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텐데 KB 부동산의 시세를 보시면 뭐 예전에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실거래가를 이렇게 기재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KB 시세가 뭐 금융권의 이제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전세가랑 매매가를 기준으로 이 그래프를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 빨간 선이 매매가고 이 노란 선이 전세가 그래프인데 이 전세가가 매매가랑 가까워질수록 더 투자금이 적게 든다는 얘기겠죠. 자, 이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때 매매가가 한 3억 750만 원 정도가 됐고 이때 전세가가 2억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6,75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 당시에 이 금액이면 서울 물건들도 서울 30평대 아파트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들어갔죠. 2010년 1월이에요. 이때는 매매가가 2억 9,500이고 전세가가 2억 4,500이네요. 투자금이 5천만 원으로 많이 줄었죠. 그 다음 보면 2016년에는 더 그래프가 매매가 그래프랑 전세가 그래프랑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는 매매가가 2억 8,400만 원이었고 전세가가 2억 4,500이었어요. 그래서 투자금이 3,900만 원 정도면 이 입지 좋은 곳에 34평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투자자분들이 많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갭 투자를 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광버스를 태우고 다니면서 여기서 제자분들한테 몇십 명씩 계약을 해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때부터 많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2017년 3월인데요. 이때는 매매가가 2억 7,750까지 떨어지고 전세가는 2억 4,500까지 떨어져요. 투자금이 3,250만 원으로 더 붙은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뭐 갭 투자를 하기에는 최적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투자금이 적게 되니까 수익이 조금만 올라도 수익률은 훨씬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16년 초부터 16년 후반까지 계속 갭 투자자분들이 계속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17년 초반까지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 이후에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이면 전세가가 계속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렇게 지금 그래프가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전세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매매가도 점차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앞에 갭 투자자들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냥 권리 분석만 보고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만 하고 중개업소를 통해서 혹은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무조건 매입을 하신 거예요. 이걸 예상을 못한 거죠. 지금 현재 매매가를 보시면 매매가가 2억 5,500이고요.
전세가는 2억으로 떨어졌어요. 이때 만약에 17년 3월에 내가 샀다면 손해금이 2,500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2,500만 원만 그냥 손해를 보고 내가 그냥 팔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전세가 2억 4,500만 원에 들어왔는데 현재 전세가 2억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간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4,500만 원만큼 그 전에 사시던 분들한테 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경매로 다 넘기는 거예요. 이거를 왜 예상을 못했냐? 예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공급량을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아파트 지인이라는 그 부동산 지인이라는 홈페이지에서 발췌를 한 것인데, 이 공급량을 우선 보셨어야 돼요. 이 도시에 그 인구들이 필요로 하는 집의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의 양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떨어져요. 근데 그거를 다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방금 예를 든 아파트가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이 서원구의 아파트를 보면 이 빨간 선 있죠? 이게 바로 수요량이에요, 빨간 선이. 그래서 이 정도 그래프인데 지금 서원구에는 공급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서원구에 공급량이 없으니까 이때 들어가는 게 맞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지금 청주시에 서원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원구 면적이 제일 적어요. 전체적으로 청주시를 두고 내구를 한 번에 봤을 때는 이렇게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평균 수요량이 한 요 정도인데 지금 2014, 15, 16부터 이만큼이 누적이 됐었죠. 17년도엔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이때는 올라갔을 거고요. 근데 18년 보세요. 평균 수요량의 거의 3배 이상 되는 물량이 있죠. 여기도 계속 많아요. 2020년까지도.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가가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이 당시에 갭 차이만 보고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입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전세로 들어가신 분들도 당연히 전세금을 못 받고 이렇게 불치게 손해를 입게 된 거죠. 이 투자자분들이 실패한 이유는 권리 분석은 문제가 없었다고 봐요. 권리 분석을 배워서 적용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2년 후에, 3년 후에 내 부동산이 가치가 떨어진 거란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에요. 이건 제가 초창기에 찍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죠.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드시 예상을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신 거죠. 어쨌든 이렇게 주거용 물건을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지 마시고, 절대 누가 관광버스 타서 가서 매입을 하자 이런 말 절대 듣지 마세요. 그 지역의 공급량, 그리고 인근 지역의 공급량과 수요량을 파악을 해보시고 입찰을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뭐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꼭 투자를 하시기 전에 좀 되새겨 보시고요. 자, 오늘은 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TV였습니다.